교재 27페이지의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입니다. 세 집합 ABC가 A라는 집합은 원소가 ABC고 B는 ABCDE, C는 DEFG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모두 집합 B의 원소이죠. 그죠? 봐봐, 여기 A, B, C가 여기 A, B, C 다 들어있지, 그죠? 자, 있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그 집합 C의 원소는 모두 B의 원소인 건 아니죠. 여기서 D, E는 있지만 EF가 없지. 이건 있는데 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와 같이 A의 모든 집합의 원소가 B의 집합에 속할 때, 이렇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 있어. 그럴 때 우리가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원소를 나타낼 때 기호는 이렇게였죠. 그치? 조금 다르지? 가운데 선이 하나 없어요. 자,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다?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이 기호는. 자, 그래서 A가 B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는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원소가 모두 B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호를 외울 때 요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이 기호의 정의입니다. 모든 x가 A의 원소면 x는 모두 B의 원소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A가 B에 포함된다.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C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그 일부분은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집합 C의 어떤 원소가 B에 속하지 않을 때 기호로 이게 포함된다죠. 이렇게 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했던 것도 이것도 원소였죠. 이렇게 하면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집합의 여러 성질을 형식 언어를 사용해서 엄밀하게 증명하기보단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그냥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된다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가 이렇게 B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형태 이렇게 가 되겠지.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정의와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면 다음 부분집합의 성질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야. 이 두 가지 외워야 돼. 자, 이거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떤 거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냐, 또는 내 자신이 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약간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약속했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다, 요것도 약속을 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되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지 싶은데,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A가 B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B가 C의 부분 집합이라는 얘기는 B가 C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아까 B 안에 A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A는 C 안에 포함돼 있지, 그치? A는 C 안에 포함돼 있죠.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의 성질 두 가지 요거 같이 암기해 놓으시면 돼요. 암기. 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다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연습장으로 가서
교재 29페이지의 예제 4번입니다. 다음 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기호 요거나 요거로 그죠? 포함 관계를 나타내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보니까 A의 원소는 1, 2, 3, 4고 B의 원소는 X바 X는 자연수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B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현재 조건제시법으로 됐는데 X가 원소의 모양인데 X는 자연수라 그랬죠. 그럼 1, 2, 3, 4 땡땡땡 하고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얘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은 보니까 A는 X바 X제곱은 1 이렇게 돼 있고 자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A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A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제곱해서 1 되는 애야. 자 그러면 여기서 X 어떻게 돼? 원소나열법으로 쓰면 마이너스 1하고 1이죠. 그치? 자 A의 원소는 마이너스 1과 1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B에 있는 원소가 여기 A에 들어있지. 그치? A가 B에 들어있는 건 아니죠. 따라서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꼭 A가 B에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B가 A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A의 원소는 A, B, C, D고 B의 원소는 A, C, E야. 자 그래서 요거 A랑 C가 여기 있는데 E는 없죠. 그치? 그럼 E가 이쪽에 없으니까 A의 원소 B랑 D가 B 없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 B의 원소 E가 A 없으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둘 다 서로 포함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포함 관계 잘 이해해 주세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강의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꼭 다시 질문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 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를 2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요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풀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이 기호가 2가지가 있었죠. 기호가 2가지가 있었는데 이 위에 기호는 왼쪽에 원소가 오고요. 오른쪽은 집합이 오게 됩니다. 자 밑에 기호는 왼쪽에 집합이 오고 오른쪽도 집합이 옵니다. 그럼 집합인지 원소인지는 어떻게 하냐? 집합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괄호가 쳐 있습니다. 집합은 알겠죠? 자 위의 기호의 뜻은 이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다 이런 뜻이고 자 밑에 기호의 뜻은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이 집합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약간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문제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조금 전에 언급한 부분 집합의 개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의 개념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집합 B의 모든 원소가 A에 속할 때 즉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이렇게 될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A랑 B랑 같다. 그쵸? 라고 하고 기호로 는으로 씁니다. 그쵸? 이렇게.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A랑 B랑 같다는 게 뭐라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그쵸? 이게 집합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같다는 뜻.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서 아 A랑 B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고 B의 모든 원소가 A에 들어있는 거 이걸 우리가 A랑 B랑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을 때 이것을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이게 같다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같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분 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의 개념을 번갈아서 읽다 보면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는 A랑 B가 같지 않은 경우랑 A랑 B가 같은 경우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요 상황일 수도 있고 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쉬운 문제에서는 특별히 구별을 안 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에서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게 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 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같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위쪽에 왼쪽의 그림은 집합 B에 포함되는 진짜 그럴싸한 부분집합이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 즉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가 B에 포함되지만 A가 B는 아닌 거. 자, 이때 우리가 이거를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부분집합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진부분집합은 뭐다? A가 B에 포함되지만 A는 B가 아닌 거. 그렇죠? 이게 진부분집합의 정의예요. 자, 지금 새로운 단원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 새로운 단어, 그 단어의 정의들이 막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잘 외워주셔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외워주세요. 그렇죠? 자,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A가 B에 포함된다는 집합 A가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거나 A랑 B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둘 중에 어떤 건지는 뒤에 조건들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예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5번. 네. 교재 32페이지에 교재 30페이지에 예제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집합 A는 원소가 A, B, C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나 진부분집합을 구할 때 원칙이 어떻게 되냐면 부분집합을 구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0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원소가 1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원소가 2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거고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이 있겠죠. 지금 A의 원소가 3개니까 원소가 4개짜리 부분집합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원소 하나짜리 부분집 한 개도 없는 건 뭐냐? 한 개도 없는 건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면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 자, A의 부분집합이면서 원소가 하나인 건 요 A만 갖고 있는 집합. 이렇게. 그러면 이 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이죠. 여기 있는 원소 A가 저기 들어있으니까. 자, 그 다음 B만 갖고 있는 거 되죠. 또 C만 갖고 있는 거 이것도 되지, 그치? 이게 원소 1개짜리 부분집합. 원소 2개짜리는 이렇게 A, B 갖고 있는 거 또는 A, C 갖고 있는 거 또는 B, C 갖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3개 나오겠지, 그치? 다른 거 없죠? 그리고 조건제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A, B라고 쓰나 B, A라고 쓰나 똑같죠. 지금 이게 순서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소 3개짜리는 A, B, C 이렇게 되지, 그치? 자, 이렇게 하면 요 전체가 뭐야? 지금 A, B, C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앞에서 진부분집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부분집합은 이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 뺀 것 이렇게 됐거든. 자신이 ABC지. ABC 여기 있죠. 얘 뺀 거. 요거를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진부분집합은 부분집합 전체에서 자기 자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뺀 겁니다. 알겠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뺀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계속 연습해보고 혹시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밑에 문제도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본문이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집합의 원소는 숫자뿐만 아니라 뭐 사람 또는 뭐 알파벳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이 원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또한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가수들의 모임이라는 집합을 생각해 보자. 아이유, 성시경 등 솔로 가수도 있지만 트와이스나 방탄소년단 등 그룹들도 있겠죠. 이를 포함을 하면 엑스바엑스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솔로 가수 또는 그룹들 하면, 아이유, 성시경도 있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그 멤버들을 하나로 하는 그 또 다른 집합으로 하는 집합들이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와 같이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합니다. 멱집합이라고 하고요. A의 부분 집합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PA와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멱집합은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의 원소가 ABC일 때 얘 멱집합은 얘 부분 집합을 집합으로 갖는 원소라는 거야. 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그래서 얘 부분 집합이 아까 위에서 구했던 대로 이렇게 8개 나오겠죠.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그걸 우리가 멱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혹은 거듭제곱을 뜻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사라진 내용인데 문제에서는 용어가 안 나올 뿐이지 이런 문제는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멱집합을 소개한 것은 멱집합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집합의 원소는 반드시 숫자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거예요. 숫자건 집합이건 사람이건 모두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합 A의 원소가 A, B, C일 때 얘 부분 집합을 구해봤더니 뭐 공집합 뭐 A만 있는 거 이렇게 쭉 해서 A, B, C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8개였거든요. 자, 이게 지금 3개가 8개인데 그러면 원소가 4개인 애는 그러면 또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5개인 애, 6개인 애 그런 애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일일이 구해서 세긴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원리를 배워봅니다. 원리. 그렇죠? 원리를 배워보는데 이 원리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 이렇게 써놓으시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는 원리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원소의 개수가 1개, 2개, 3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각각 구해보면 원소가 하나짜리면 부분 집합 2개, 원소가 2개짜리면 4개, 원소가 3개짜리는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의 내용을 일반화해보면 집합 A의 원소가 A1, A2, A3에서 AN까지 해서 몇 개야? 이게 N개일 때 원소가 N개일 때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고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여기서 원소가 3개니까 요거 2의 세제곱, 원소가 2개니까 2의 제곱, 원소가 하나니까 2의 1제곱 이렇게 해서 나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X가 A의 부분 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바로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고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선생님이 조금 이따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왜 이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원소를 몇 개 주고 부분 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되니까 2의 n제곱에서 1 빼면 되죠. 자기 자신을 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는 거지 무조건 1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 관계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분 집합을 만든다는 것은 본래 집합에서 몇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그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것과 같고요. 이는 각각의 원소를 선택과 미선택, 즉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것과 같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원소가 A, B, C라고 해봅시다. 자, X는 A의 부분 집합인데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A의 부분 집합이면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X가 A 안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요 상태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의 원소인 요 소문자 A는 A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은 요 X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A에는 있지만 X가 아닌 공간에 있거나 이렇게 빨간 부분 아니면 초록 부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건 빨간 거 아니면 초록이니까 두 가지. 자, 그리고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역시 빨간 거 아니면 초록색, 빨간색 부분에 들어가거나 초록색 부분에 들어가면 되니까 경우의 수 두 가지. C가 될 수 있는 건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이니까 두 가지. 그죠? 그래서 다 곱하면 A도 A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정해야 되고, B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정해야 되고, C도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 모두 다 일어나야 되죠. 모두 다 일어나면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세제곱이야. 원소가 3개인데 그러니까 이게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다음 내용이 너무 쉬워져요. 다음 내용이 너무 쉬워지는데, 자, 그러면 어떤 집합에서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아니면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먼저 집합 A, B, B의 원소가 1, 2, 3일 때 부분 집합 1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1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X가 B는 원소가 1, 2, 3인데 1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을 X라고 해봅시다. 그럼 X는 B에 포함되면서 1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X가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린 것처럼 B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X에 1은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은 여기 바깥쪽에 선택이 돼야 되지. 그치? 바깥쪽에 위치해야 되죠. 그래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안 되잖아. 그렇죠? 이 빨간 부분에 꼭 들어가야 되지. 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기 안에 X 안에 들어가도 되고 요 빨간 부분에 들어가도 되고 두 가지. 자,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X 안에 들어가도 되고 빨간 거 안에 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결국 어떤 거에 그 1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1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의 경우의 수는 1이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씩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원소로 갖지 않는 거니까 1을 빼고 2, 3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는 보지만 이렇게 이해하지는 마시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A의 원소가 1부터 A1부터 AM까지 n개일 때 뭐 특정한 원소 m개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갖지 않아야 되는 애들은 다 자리가 하나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의 전체 n개 중에서 요 m개를 빼줘야 되죠. n-m개 이렇게 되고, 그 특정한 원소를 갖는다고 해도 어떻게 돼? L개를 가지면 그 갖는 애들도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걔도 역시 빼줘야 되고, 그죠? 어떤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위치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래서 걔들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에 여기 잘 봐. 여기다가 움직일 수 있는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위치가 안 정해진 애야. 가져야 된다? 그럼 위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걔네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안 되는 거고,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걔네도 빼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애들. 거듭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저 부분을 넘길 수가 있어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32페이지에 예제 6번입니다. 집합 A의 원소가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고요. 1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자, 2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몇 개죠? 지금 정해진 거 하나도 없지. 그럼 A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B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C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D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이렇게 되니까 2의 4제곱해서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은 진부분집합이야. 자, 그럼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돼? A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B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C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D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자, 이렇게 하면 A, B, C, D를 모두 포함한 게 있죠. 여기에서.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 빼기 1이니까 1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번에 보면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B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자, 그러면 A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2개, B는 갖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이 경우가 한 개인 거야.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C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D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굳이 공식을 쓰자면 어떻게 4개 중에서 가져야 되는 요 한 개를 빼서 요게 4 빼기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이게 훨씬 복잡합니다. 자, 4번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와 C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럼 A랑 C를 갖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A는 자리가 정해졌으니까 경우의 수 하나, B는 안 정해졌죠. 움직일 수 있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C는 정해졌지. 가져야 된다고 했죠. D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4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이해할 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